Every time you die, we learn something new, and humanity moves forward. 봉준호 감독의 세 번째 헐리우드 신작 영화 미키 17 예고편 분석 및 이번 영화가 망했다는 루머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pretty extreme job. From now on, you need to get used to dying.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죠. 미키 반스 역의 로버트 패티슨의 모습으로 예고편이 시작되며 이 장면을 통해 이번 영화의 무대는 지구가 아닌 우주가 주무대라는 것과 극한 직업이 될 거예요. 죽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기술자의 대사, 그리고 미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각오를 다잡는 것으로 보아 미키는 목숨을 담보로 아주 위험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위험도의 정도는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죠. Wow! Did you see that? 미키는 우선 외부에 있는 안테나를 수리 중인 것으로 보여 우선의 관리자인 것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그에게 작은 운석이 달아들으며 그대로 손을 쳐 잘려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동료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이 아닌 조금 즐거움이 느껴지는데요. 한국 버전의 예고편이 아닌 글로벌 버전의 예고편에선 미키의 손이 둥둥 떠다니지만 승무원 그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얼굴의 상처 그리고 공허한 눈빛을 통해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방치된 미키는 사망한 것으로 보여 미션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그의 미션은 바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This is your job. We decided to get off of Earth. You're planning to be an expendable? Seriously? 미래의 인류는 모종의 이유로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 여자가 미키의 익스펜더블 지원에 대해 놀라며 재차 확인하는 대사로 보아 미키는 자신이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지원한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익스펜더블이란 바로 복제인간으로 원작의 소설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미래 인류는 다른 행성의 시민지화를 위해 우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우주여행은 지금도 그러하듯 천문학적인 돈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탐사원이 죽을 수도 있다는 큰 리스크를 갖고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이 익스펜더블 복제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을 백업해둔 뒤 사망하면 바이오 프린터로 다시 육체를 만들어 기억을 전달받고 또다시 죽으면 기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인류에게 위협이 될 문제들을 복제인간들에게 먼저 경험시켜 천문학적인 비용과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이 여자는 익스펜더블이 어떤 일인지 알고도 자진해서 지어난 미키가 이해되지 않아 재차 반문한 것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그의 임무, 어떻게 죽음이 반복되는지가 나옵니다. Every time you die, we learn something new, and humanity moves forward. 탐사팀은 우주를 건너 결국 탐사 목적지인 행성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복제인간 미키가 직접 헬멧을 벗고 대기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야 이를 지켜본 연구원들은 그제서야 안심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를 통해 예측해보건대 미키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진보의 상징으로 그려진과 동시에 탐사원들은 미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마치 트루먼쇼를 보는 것과 같은 연출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출을 통해 이번 영화는 인간의 생존, 윤리적 감시체계, 그리고 복제인간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건 물리적인 충격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키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듯 피를 토하고 또다시 용광로 같은 곳에 버려지는데요. 목숨을 위협할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아 이 행성이 인간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용광로의 정체가 궁금증을 자극하죠. 이것은 바이오 사이클로라는 장치로 적박한 우주에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설계된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대소변, 음식물 찌꺼기, 심지어 시체와 같은 유기물 같은 것을 던져넣으면 재활용되어 다시 음식 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계죠. 이를 통해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에서 선보였던 바퀴벌레의 안개과 같은 미래대체 식품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줘 이번에는 시신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우주식량이 등장해 설국열차에서 느꼈던 충격과 유사한 강렬한 인상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All my data is saved and I just get a whole new body. Propagate the species! We shall infest the land! 이어서 기억을 백업하는 모습과 미키로 실험 중인 탐사원들 그리고 마치 귀여운 강아지를 보듯 미키를 바라보는 건 물론 기념사진까지 찍는 모습을 통해 그는 연구원들에게 실험용 강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미키의 이름 뒤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 이번 영화에서 그는 17번 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헐크를 연기했던 마크 로팔로가 이번 탐사팀의 리더인 마샬로 변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의 그는 자원과 생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때로는 냉혹한 결정을 내리며 미키와 종종 갈등을 빚는 캐릭터인데요. 종족을 번성시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자는 대사와 함께 리더라고 하기에는 삶이 교주 또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독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에 이번 영화에서 그는 빌런이자 설국열차의 메이슨과 비슷한 독특한 캐릭터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고 쎄한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양갱과 재활용 식량, 열차 내 계층 갈등과 인간과 복제인간의 신분 갈등,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관리자 네이슨과 마샬 등 어째 이번 영화 설국열차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런 새롭지 못한 모습 때문인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영화 개봉도 하기 전 망한 것 같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며, 단순히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도는 루머가 아닌 개봉 시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자면 말이 길어지기에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an, he's lying. I'm fine. Thank you. How many times is this? You're Mickey 16? 17. 18 after this one. 이어지는 장면에서 연구원들은 아직 살아있는 미키를 발견하고 폐기 처분을 멈추려 하지만 미키는 자진해서 폐기 처분을 당하는데요.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미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복제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만 뽑히면 손쉽게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보이죠. 이를 통해 연구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미키 역시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눈밭을 보호장구 없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눈밭에서 눈을 뜨며 17 다음에 18이라는 대사를 통해 드디어 그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번 영화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What's it feel like to die? In the case of multiples, we exterminate every offending individual. 죽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묻는 베르토 고메즈 역의 스티븐 연이 등장하죠. 베르토 고메즈는 주로 미키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 캐릭터이며, 원작에서 그는 미키와의 동료애로 함께 갈등을 헤쳐나가는 캐릭터이기에 미키와의 케미가 기대되며, 마샬은 멀티플은 불법이므로 모두 제거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멀티플이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진 복제인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앞에 나왔던 미키 18이라는 대사와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Why aren't you dead? Multiples. 모종의 사건으로 미키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멀티플이 되고 말죠. Wow. You two really are multiples, huh? One of us has to die. I don't like you, but I'm you. I'm gonna kill you. 당연히 미키 17과 18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째서인지 두 사람은 서로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물론 억지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미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멀티플인게 걸려 절창에 갇혀 고메즈가 구경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어서 영화는 절정에 치닫는데, Once I die, it'll be over for me. 미키를 끌어안고 있는 한 여자, 운석을 옮기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비둘기 분장을 한 장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마샬, 이어서 화면이 흔들리며 무언가를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것인지 대원들에 빠진 콜로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분석해보자면 승무원들은 행성을 조사 중 도움이 되는 것과 그들을 위협할 만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정체불명의 돌로 보이는 특정 광물로 보입니다. 이는 아바타에서 나왔던 초전도체 언업테늄처럼 이 행성에 꼭 와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되거나, 아니면 인간 콜로니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 요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도움이 안 될 만한 것은 공벌레를 닮은 도착 괴생물체입니다. 도착 괴생물의 등장은 탐사원들을 도망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미키 17이 죽었다고 생각해 18을 만들었다가 존재 자체가 불법인 멀티플이 된 것으로 보이며, 콜로니 건설에 방해가 되는 도착 생물들을 죽이려 하는 인간들과 이와 반대로 이들을 살리려 하는 미키와 일부 사람들로 인해 단순했던 문제는 내부 반란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자는 탐사팀의 생물학자인 나샤 에자야라는 캐릭터로, 원작에서의 그녀는 미키와의 갈등과 협력, 양면성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에 그녀와 미키가 만들어낼 이야기 역시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ll be you living on. 이어서 17과 18이 동시에 우선 밖으로 나가고, 지금부터는 네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괴생물체들이 무리 속을 뛰어다니자 누군가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17과 18이 이 괴생물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거나, 아니면 인간들에게 살해당하기 싫어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리고 토니 콜렛의 출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원작에서 미키의 채용을 담당한 그웬 조앤슨 역을 맡았지만, 예고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녀의 역할은 채용 담당자가 아닌 마샬의 연인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그를 도와 미키를 위협하는 빌런처럼 보이죠. 과연 이 둘은 어떤 바람 요소를 유발할지 이 둘의 케미를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18과 18에게 총을 쏘고 있는 인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샤의 모습을 통해 이 장면은 이번 영화의 클라이막스 전투씬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콩벌레를 닮은 괴생물체들의 무리수로 들어가는 인간들의 장비와 미키가 괴생물체들에게 휩쓸리는 장면을 통해 인간들이 괴생물체들을 죽이려 하자 미키는 몸을 던져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닌 이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 생물체들과 미키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숨은 이야기가 이번 영화의 꿀잼,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Hey, Mickey.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그리고 마지막 이번 영화의 주제를 말하는 고메지의 대사와 함께 이번 예고편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무려 아카데미 4관왕이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이 개봉도 하기 전에 망했다는 루머가 떠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수기 개봉입니다. 미키 17의 개봉일은 원래 2024년 3월 29일이었으나 2025년 1월 28일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시장에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수기로 불릴 만큼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시즌이며 대작 영화들이 개봉하는 경우가 드물죠. 반면 4월부터는 월드 프리미엄 시즌으로 전통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개봉하는 시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월에 열리는 칸 영화제는 1월부터 3월까지 줄품작 접수를 받으며 이 시기에 개봉한 영화는 줄품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화제를 노리는 영화들은 1월에서 3월 비수기 개봉을 꺼립니다. 그렇기에 칸에서 영화를 확인하지 않고도 줄품을 받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를 원하는 왜 줄품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1월 개봉을 선택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인데요. 그렇게 일부 사람들은 이번 영화가 안 좋기에 워너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버리는 카드라는 루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뻔한 스토리라는 우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적인 독창성과 새로운 이야기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었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그러나 미키 17은 예고편만 봐도 설국열차와 유사한 계층 갈등, 충격적인 요소였던 미래 먹거리와 신선하지 않은 복제인간 요소가 주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 전개가 보이며 옥자에서의 크리처와의 교감 같은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선함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물론 전작들과의 유사성까지 보이죠. 그럼에도 이번 영화의 주연을 맡은 로버트 패티슨은 이번 영화는 이전에는 본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화다. 대사량이 너무 많다. 하루에 커피를 17잔씩 마시면서 일하느라 매우 피곤하고 유령이라도 볼 것 같은 몰골이 되었다고 전해 사람들의 걱정을 누그러뜨렸지만 이게 또 다르게 들으면 대사량이 많아 자칫 몰입도가 떨어지면 그게 집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루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루머들은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 영화는 실제로 개봉하여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야 진가를 할 수 있죠. 봉준호 감독의 독창적인 시각과 스토리텔링 방식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미키 17도 마찬가지로 그가 그려낼 새로운 세계관과 복잡한 인간 구상을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